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겨울이 되면 호빵이 생각나는 것처럼 시장이 좀 빠졌더니 배당주가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실제로 저희 와이프 계좌로 하고 있는 배당주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1억당 100만원 모으는 방법이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오피스텔을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 저희 와이프도 선능력의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지만 생각보다 관리하는 비용들도 많이 들고, 그리고 1억으로 100만원이 아니라 2억 혹은 2억 5천으로 100만원이다 보니까 실제 수익률도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2억 3억을 모으게 되면 실제로 월 200, 월 300 은퇴가 보일 수도 있는 그런 ETF들을 오늘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기본적인 내용이기는 한데 배당 기준일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중 배당이 15일이 기준일이고요. 월말 배당은 30일 기준일입니다. D+2일이 결제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11일까지 매수해서 보유하시게 되면은 15일 배당 기준일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고, 그로부터 이틀 뒤에 배당이 지급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틀 뒤에 배당이 지급되고 여기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하고 들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 29일에 매도를 하셔도 어차피 배당 지급일에 배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29일이 바로 배당락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은, 배당을 받고 배당락을 또 당하게 되면 똔똔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가는 기본적으로 우상향, 특히나 배당주들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가다가 배당락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한다면은, 자,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자다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사고 싶으신가요? 여기에서 사고 싶으신가요?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데 있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기업의 펀더멘탈, ETF의 펀더멘탈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 통계적으로 배당락을 받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관련된 내용인데요. 투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장이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좀 고민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ETF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커버드 콜, 자동적으로 ETF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은 더 사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것들은 일단 추가 매수할 때는 좀 보류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ETF들도 분기 리밸런싱, 연간 리밸런싱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ETF 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단에서 이제 ETF들 중에서 좀 싼 것들을 반드시 더 추가 매수하면서 시드를 모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은퇴하신 분들은 포트폴리오가 좀 더 안정적이어야 되겠죠. 또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포트폴리오 조정한다라는 것은 싸졌을 때, 빠졌을 때 슬퍼하고 가만히 있고 손 놓고 매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더 싸게 더 많이 사모을 궁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ETF로 부자 되는 것보다는 ETF를 모으다가 돈이 많이 모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2달 전에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같이 매수했었던 그런 ETF들을 분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츠 인프라고요. 두 번째는 코스피 200 위클리 커버드 콜입니다. 코드 번호는 여기 보이실 거고요. 첫 번째, 리츠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죠. 실제로 장점과 단점 중에서 장점은 배당일 거고요. 단점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유상증자 이슈입니다. 유상증자 이슈는 제가 한 10번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돈이 없으면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국내 일반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떤 주가를 희석시키는 것과는 달리 부동산의 유상증자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운용 자금, 그리고 부동산의 추가 매입이거든요. 부동산의 추가 매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파이프라인이 늘어난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리츠에 들어가 있는 ETF들이 파이프라인이 늘어나게 되면 배당에 대한 재원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사실 지금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지만 결과적으로 여태부터 들고 있었던 분들은 배당이 8%, 9%가 되다 보니까 거의 주가는 회복한 모습이고요. 대부분 지금 플러스 나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온다 하더라도 배당이 9%입니다. 그러니까 하방에 대해서 9%가 방어가 생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주가 측면에서 지금 보면 단단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수많은 안티팬 양성에도 불구하고 리츠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리츠에 3년 동안 있었잖아요. 정말 괜찮은 상품들로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두 개 JR 혹은 몇몇 리츠들이 문제가 생기긴 했었지만 분산되어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결국엔 또 배당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4,500원 수준이면요, 배당이 지금 9.3% 이상 되는 수준이거든요. 증권사에 분리가세 신청하시게 되면은 9.9%까지 세금 세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현재 배당 추이를 보게 되면은 39원, 36원 이런 수준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5,000원이라고 쳐도 만원이면은 곱하기 2배, 한 40원
2배면 80원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미 한 달에 80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곱하기 12 하게 되면 96원, 960원이죠. 그러면 대략 한 9%가 넘어가는 배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4,500원입니다. 5,000원도 아니고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리츠에 대한 메리트가 뭐 여러 가지 이슈를 고민하지 않으시더라도 배당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 두 번째는 코스피 커버드 콜입니다. 코스피는 사실 그냥 장투하기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투자 방법 중에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S&P에 투자하는 방법들도 있고 또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자 코스피는 10년 동안 연평균 선전이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를만 하면은 떨어지고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횡보한단 말이죠. 그래서 국내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결국 우상향하는 것에 베팅하기가 만만치 않다. 그렇지만 이렇게 횡보하는 장에서 커버드 콜이 실제로 옵션이 행사되지 않는 선에서 프리미엄을 수취할 수 있는 커버드 콜 때문에 좀 박스권에서 메리트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옵션 매매 차익 비과세죠. 되게 메리트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커버드 콜은 결국 주식을 매수하고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인데 그 콜옵션 매도의 대상이 국내 파생 상품인 거죠. 그래서 국내 파생 상품은 보통 11%의 양도소득세를 개인이 내야 되는데 자 납세 의무자를 보면은 파생에 대한 납세 의무는 거주자인 개인만 내게 됩니다. 법인은 비과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합투자기구, ETF의 속성상 집합투자기구인 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과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리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 보면은 15%의 목표 분배금을 설정하고 있는데 분배금은 과세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이 주는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인 건데 커버드 콜의 옵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 비율이 매우 높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매월 배당받는 재미가 있는데 중순에 배당이 지급된다라는 거. 현재 4월 15일 배당은 1.35% 지급이 되었네요.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많이 빠졌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리츠와 그 다음에 코스피 커버드 콜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채권 하나 더. 중순에 들어가는 거 채권이거든요. 또 보시면은 얘도 배당이 만만치 않습니다. 1%씩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채권에 대한 포인트는 두 가지였죠. 커버드 콜로 투자하느냐 아니면 내가 더 확신이 있을 때 는 알채권으로 투자하느냐인 건데 사실 여러분도 채권 투자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1년, 2년 동안 금리나 기대감으로 버텨온 게 또 미국의 금리 기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점을 예측하기 힘들고 또 인하 기조를 예측하기 힘들어서 횡보한다라는 가정 하에 커버드 콜을 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높게 받으면서 상승할 때 그때 갈아타도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커버드 콜의 큰 특징인 거고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는 또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중 분배에서 이렇게 안전자산 3개 현재까지 나온 ETF가 리츠 그 다음에 코스피 커버드 콜 그리고 채권까지 보면은 자 포트폴리오에서 안전자산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배당이 많이 지급되고 또 배당 위주의 포트폴리오다 보니까 자 비중을 키울수록 또 포트가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배당금이 늘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1억을 투자하셨을 경우에 3개 나눠서 투자하시더라도 거의 월 100만 원이거든요. 이미 끝난 거죠. 메리트가 있지 않나요? 다만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는 셋 다 좀 부족한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또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5가지를 다 섞으면요 진짜 완벽한 포트폴리오입니다. 대신에 이제 비중 조절을 좀 하셔야 되겠죠. 내가 포커스를 배당이냐 아니면 이렇게 성장하는 종목에 투자하느냐 이건데 1.05%, 1.06% 나오는 코미커이고요. 그 다음에 코미액입니다. 제가 441,640은 사실 원픽으로 꼽는 ETF입니다. 얘는 월중 분배거든요. 얘는 월말 분배입니다. 그래서 월중 분배, 월말 그리고 월중을 동시에 섞어서 투자할 경우에 가장 베스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배당률이 나쁘지 않아요. 1%씩 거의 지급이 되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섞으면 타미당보다 앞선다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실제로 타미당이 지금 슈드 컨셉에다가 그다음에 콜옵션을 매도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급락할 때 그리고 반등할 때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타미당은 9,800원이 됐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렸던 게 언제 제가 손절했지? 이때 팔았거든요. 11,000원대였는데 지금 보면은 9,800원입니다. 만원 밑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극혐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반등을 못했어요. 4월 들어서 마이너스 8.8% 빠졌는데 지금 코미액 같은 경우에는 4월까지 3.73% 하락하고 상방이 또 열려있다 보니까 S&P 500을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액티브 커버드 콜에 대해서 좀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또 현재 시점의 시장 느낌인 것 같습니다. 타미당도 사실 뭐 많이 사랑했던 ETF지만 배당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완벽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타미당을 손절하고 다른 ETF로 또 시야를 넓히다 보니까
다양한 ETF들이 보이는 거죠. 실제로 25년의 상승장 때 타미당 2호를 보유했다라고 한다면은 연간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실제로 441,640 같은 코미액을 많이 못 따라오는 그런 환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밍도 참 좋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상승할 때 커버드콜의 약점을 좀 극복해보자라는 것이 바로 커버드콜 액티브 형태의 장점이거든요. 액티브가 뭡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으로 좀 더 비중을 늘리고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커버드콜 옵션 매도로 인해서 프리미엄을 더 받아보자라는 컨셉이거든요.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는 사실 상방이 제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좋은 때도 있었지만 길게 보면 장기 투자할 건데 상방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이 최근 들어서 좀 단점으로 느껴진다라는 건데 액티브는 또 그런 약점을 잘 극복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합했을 경우에 실제로 코미액을 조합했을 때 타미당 2호의 단독 포트폴리오보다 배당이나 혹은 성장 속도도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4%, 3%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네 둘을 합쳐서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1억에 4%면 400, 500씩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좀 차이를 느껴보시면서 타미당 2호의 배당 사건이 아니더라도 타미당 타이거 시리즈의 배당 사건이 아니더라도 실제 두 가지 조합하는 것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당 같은 경우에 섞어서 제가 뭐 보여드렸는데 타미당의 배당 그리고 이 코미액을 섞어서 배당을 받는 것의 차이도 분명히 난다라는 것들을 한번 짚어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코미액을 최근까지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4월 14일까지 최근 시장을 다 반영한 거거든요.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또 급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반등할 때는 확실하게 또 반등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형태의 ETF 커버드 콜이 결국 장기 투자에는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인 거고요. 자, 그리고 좀 복잡해 보이지만 S&P 그리고 코미액 441,640 그리고 많이 빠져있는 게 타미당 2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회복을 못한다라는 측면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 나머지 무슨 색깔이야? 주황 색깔 그리고 파란 색깔 아니 주황색과 초록색, 주황색과 초록색 요렇게 주황색과 초록색, 주황색과 초록색, 파란색 빼고 주황색과 초록색 요렇게 보면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보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 지수를 거의 추종하는 형태의 커버드 콜은 중간에 배당까지도 연에 12% 가까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간에 현금 흐름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배당 나온 것들로 다른 포트폴리오에다가 보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또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슈드인데요. 슈드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표준 편차가 낮고 안정적인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판 슈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직투 슈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인 분기 배당을 극복하는 형태로 그리고 절세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죠. 에이스는 상장일이 가장 빠른 형태입니다. 가장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가장 쌉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월중 배당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배당 주기에 맞춰서 투자하실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고 수익률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기본 슈드 자체가 워낙 편차가 적다 보니까 어떤 거 선택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말이 빠르고 버벅거리고 좀 전달력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